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혜욱입니다. 이번 주 초반엔 좀 증시가 힘들었었고 한때 이제 2,0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오늘 이제 이 금요일장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주간 단위로 보면 해피엔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오늘은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뭐 윈도우 드레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정도의 이 투심은 어느 정도 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뭐 당장에 한국 주식을 순매도로 돌아서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추세는 그대로 매수 기조를 이어나간다. 이런 정도의 투심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S&P 500 지수가 192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S&P 500 지수 1900포인트면은 코스피 2500 정도는 가야 사실 이게 레벨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봐야 되겠는데 뭐 부러울 따름이죠. 어쨌든 우리는 실리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우리에게 득될 만한 이슈가 뭐가 있나, 오늘 반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시죠. 오늘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가 특별히 뭐 좋은 것도 없었지만은 월가 측에서는 이걸 다분히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붙였고요. 여기다가 이번 주 이제 메모리얼 데이 캘린더 이펙트라는 이런 메모리얼 데이 증시 테마에 연동되면서 어제 하루 조정 뒤에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의 표정도 대체로 좀 만족스러워 보이죠.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는요, 앞에서 이제 우리 출발 증시 특급 오프닝에서 GDP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GDP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했다.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글로벌 마켓 나우 모든 내용을 다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메모리얼 데이 이펙트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지난주부터 계속 보여드렸죠. 썸머 랠리, 뭐 산타 랠리, 1월 효과 등등, 이제는 메모리얼 데이 이펙트라는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증명이 됐으니까요. 자, 여기를 메모리얼 데이라고 딱 할 때 최근 40년 동안에 보면은 메모리얼 데이 전날 플러스, 메모리얼 데이 연휴 지나고 나서, 연휴 돌아오고 나서 또 플러스, 그 다음날 마이너스, 그리고 그 다음날 플러스. 지금까지는 그대로 입증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점을 칠게요. 미국 증시 이제 반등까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가 검증이 됐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올랐고요. 메모리얼 데이 연휴 지나고 나서 화요일날 올랐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빠졌고, 목요일날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검증 차원에서 정확하게 일치를 했고, 그러면 주간 단위로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자, 메모리얼 데이 효과를 통계로 봤을 때 최근 30년 동안의 이제 지표는 메모리얼 데이 후 주간 증시 상승 확률이 보시다시피 69%를 기록하고 있어요. 70%에 이제 육박을 하는데, 요일별로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이제 만약에 여기였다고 치면 연휴 지나고 돌아와서 상승, 그 다음날 약간 조정, 그 다음날 플러스,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도 상승세 연장하면서 결국 주간 단위로 플러스를 기록할 확률이 58%로 오늘 밤만 이제 상승을 하면은 통계에서 나온 메모리얼 데이 주간 이펙트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셈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밤에 미국이 오를 공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라면은 이런 통계를 현실에서 입증되는 이런 현상에 편승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증시에 굳이 오늘 마이너스로 하방으로 볼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이제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이펙트라는 게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다음에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 붙었던 미국의 1분기 GDP 결과 한번 보실까요? 사실 지금은 이제 조금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양적 완화 시기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역설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평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악재일 수 있는데 오늘은 아니었죠. 미국의 상무부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1분기 GDP.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GDP는 3번에 걸쳐서 나오죠. 처음에 이제 일단 속보치 나오고, 두 번에 수정치, 그 다음에 최종치, 이렇게 3번에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세컨드 에스티메이트이고요. 지난 1차 결과는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0.1% 플러스로 나왔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속보치였고, 아무래도 날씨 탓을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0.5% 정도 마이너스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예상 대비 2배 부진한 마이너스 1%를 기록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3년 만에 처음 역성장을 기록한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 이번에 미 GDP 대폭 하향에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게 지금 보시는 민간 내수 투자가 무려 11.7%가 감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출이 6% 감소했고요. 정부 지출 0.8% 역시 마이너스였습니다. 대신에 명암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데 지금 보신 게 암이고요. 명은 바로 이 개인 소비 지출. 요게 3% 증가하면서 그래도 GDP의 하방 압력을 다소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했고, 지난 속보치 결과에 비해서 0.1%포인트 정도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보실까요?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 미국의 1분기 GDP는 폭설과 한파라는 날씨 변수로 인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미 뚜렷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특별히 악재라고 하기 좀 뭐하다. 왜냐면 저런 일회성 요인이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증명이 됐고요. 만약에 이유가 잘 모르는 가운데 1분기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고 3년 만에 처음 역성장이 나오면 이거는 악재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인이 저렇게 날씨라는 일회성 요인이라는 거. 그 대신에 뭐 조삼모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1분기가 이렇게 부진했을수록 기저효과가 통하는 2분기 GDP는 그만큼 더 상승 모멘텀도 크고 오히려 대비 효과는 더 커질 수가 있다. 야, 1분기에 비해서 진짜 V자 반등이 나왔네. 이런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GDP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경제지표는 1승 1패 내지는 2승 1패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물론 이제 지금 중량감은 GDP가 더 큽니다만은 이어서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주택지표, 글쎄요, 요거는 조금 이제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좋은 거부터 보실까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요. 일단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5월 둘째 주에 이미 30만 건을 하향했어요. 그래서 2자가 오랜만에 붙어서 야, 이거 훌륭하다고 했다가 이제 너무 많이 줄었던 피로감으로 이 지지난주에 32만 건으로 이제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봤는데 그래도 예상치는 한 31만 건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30만 건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이 빨간색이 4주 이동 평균인데요. 지금 점선은 지금 여러 번은 이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4주 이동 평균을 쭉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재반등할 것이라는 해석보다는 하향 추세가 정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해석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자, 그럼 이제 GDP하고 실업수당을 합쳐가지고 전문가 시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커먼웰스, 아까 들었죠? 캐피탈 이코노믹스죠, 이번에는. 이미 철진한 GDP를 가지고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왜냐? 1분기 내내 부진했던 고용의 경우는 2분기 첫 달 4월 들어서자마자 비농업 고용이 30만 건 증가하면서 이미 기저효과가 증명됐고, 오늘 나온 실업수당의 경우는 가장 이게 최신 데이터인데 역시 30만 건까지 감소를 했다. 실업수당은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은 1분기 GDP 하락만큼 2분기에 그대로 더해지면서 GDP 전망치를 3.5%로 2분기에 내다봤고, 월가 다른 하우스뷰는 CT는 4%, 골드만삭스 3.9%로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도 3.5를 예상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1분기에 뚝 떨어졌다가 2분기에 V자 반등하니까 상반기를 따지면은 그래도 평년 정도는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제지표 1승 1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승패를 좀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 펜딩 홈 세일즈 보실까요? 자, 이 미국의 주택 판매나 주택 계약이라는 게 모기지 신청해 놓고 모기지 대출 나오고 이사 날짜 잡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제 이러는 동안에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미결 주택 매매, 펜딩 홈 세일즈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결국 3개월 정도 후에 기존 주택 매매에 잡히게 되겠죠. 근데 이번 결과가 요즘 주택 지표 사실 크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만은 전문가 예상치 1%에 못 미친 0.4% 플러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연율로 볼 것 같으면은 이것도 역시 예상보다 낙폭이 좀 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정치까지 보면은 지난 3월 결과의 경우는 7.4% 정도 연율로 감소했다고 했었는데 더 줄어들었네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추세 자체는 턴어라운드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힘겨운 상황이고요.
이제 0에서 5% 사이가 요 레인지거든요. 증가율을 기준으로요. 여기에 2013년도만 해도 이렇게 갔었는데 여기까지 좀 복귀하기에는 조금 시차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바클레이 캐피탈. 최근 주택지표의 경우는 일관적인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뭐 2월, 3월 날씨 탓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일관적으로 둔화 추세. 왜냐? 지난해 하반기에 연준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 테이퍼 우려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요가 위축됐었는데 올 초에 조금 올라갈 만하니까 다시 날씨 탓으로 매기가 끊기면서 최근에 모기지 금리는 다시 하향 안정화 추세지만 수요가 돌아올 시기를 놓친 것으로 풀이가 된다. 2월, 3월 백투스쿨 시즌이라는 계약철에 이제 조금 올라왔으면 되는데 이제 그때는 또 날씨 탓이라고 해가지고 좀 부진했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미국 국채 금리하고 금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 찬반 양론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한 월가의 좀 시끌시끌한 전망을 여기서 담아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STA 웨어스 매니지먼트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시장의 오해가 과연 뭐냐 하면은요. 이제 앞에서도 GDP 보셨지만 GDP하고 이제 이 미 국채 금리가 뭐 동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GDP가 이제 최근에 뭐 특별히 뭐 좋지가 않다 보니까 미 국채 금리도 특별히 올라갈 이유가 없고 GDP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까지 더해 보면은 결국은 임금 상승률 인플레가 이 미 국채 금리하고 서로 치고받으면서 간다. 근데 원래는 자산 클래스에서 주식하고 채권은 각각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반대로 가야지 이론상 맞는 건데, 요 빨간 선 미국 국채 금리하고 파란 선 S&P 500 지수가 이론과는 달리 좀 동조화 갔다가 역동조화 갔다가 이렇게 좀 수시로 좀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동조화, 동조화가 좀 빈번한데 그렇다면은 동조화일 때는 언제냐? 그러니까 채권도 하락하고 주식도 하락한 때는 언제냐? 역사적인 사례를 보니까 1957년도 베트남전, 그 다음에 오일 쇼크 때, 그 다음에 2000년 이 닷컴 버블 꺼질 때, 그리고 최근에는 요 유로존 재정 위기하고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 진통, 요때 오히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과 주식이 동반 하락을 했다. 저런 리스크 상황에서도 안전자산 선호로 국채의 수요가 몰리면서 금리가 하락하지를 않고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채권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결국 증시의 약세장 진입 시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출구 전략을 반드시 리스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또 신흥국의 채찍 효과로 가서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를 일으킬 만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게 또 이제 골치 아픈 거고요. 대신에 이제 뚜렷한 건 요겁니다. 지금 QE 1, 2, 3가 오고 있는데 QE 3 이후, 그러니까 양적 완화 막바지 국면에 오버슈팅 현상, 이 전구 나가기 전에 한동안 좀 더 밝게 켜지다가 한순간에 팍 꺼지듯이 이번에도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는 누가 봐도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얘기 나온 김에 바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하고 이제 붙여서 보면은요. 어제 2.44까지 갔다가 오늘 약간 반등하면서 2.46까지 이제 왔는데, 코스피 지수하고는 역동조와 동조화가 이제 계속 나타나다가 지금은 사실 좀 이제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 현상에서 나왔던 건데, 이 갭을 좁히는 데 있어서 어저께 좀 급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미 국채 금리가 조금 반등을 한 거는 코스피가 내려오면서 맞춰야 될 이럴 위험을 조금 좀 줄여줬다는 점에서 우리한테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고요. 갭이 더 커지지만 않은 것만 해도요. 그렇다면은 지난 금요일 때처럼 할리데이 프리미엄을 적용해야 되느냐. 메모리얼 데이 주간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때는 미리 사놓자해서 이제 할리데이 프리미엄이 붙었던 건데, 그럼 오늘 할리데이 프리미엄 더하기 윈도 드레싱까지 오느냐. 고르기에는 약간 좀 리스크가 없지 않다는 건데요. 바로 RIA 노버스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조금 진통이 없지 않은가 봐요. 헬리콥터 8대, 장갑차 15대, 미사일 3기, 사망자가 1200에서 1300명 발생했고, 이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MSCI 한국지수, 이번 주에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지수가 되겠는데 65.5 정도 기록하면서 코스피 뭐 2000선 위에 대한 정당화 이거는 외국인들에서 먼저 인정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외국인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고 그냥 기관이 내놓는 매물이 얼만큼 정도 되는지 이 매도 강도를 코스피 순매수가 이제 이 병행하면서 오늘 같은 날 이제 어제 하락분에 대해서 좀 만회를 하면서 플러스 마감 정도에 대한 컨센서스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참 길고도 짧은 한 주였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와 있고요. 금요일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